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임신과 출산의 특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한 엄마. 그런데 새 생명은 분명히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입덧은 어때요? 대부분의 임신을 경험했던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입덧입니다. 임신을 하는 그 순간부터 출산을 하는 그 순간까지 내내 엄마들을 괴롭히게 되죠. 80% 이상이 입덧을 경험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소수 입덧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자, 입덧의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개인차가 많습니다. 시작은 보통 5 내지 6주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요. 개인에 따라서는 2, 3주에 입덧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12 내지 14주 정도, 이 정도면 입덧이 끝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막달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증상은 대개 속쓰림, 구토, 오심, 변비,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왜 우리가 참을미하기 전에 이렇게 속 메석메석한 그 기분 나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입덧의 종류도 아주 다양하죠. 토하는 토덧, 양치질만 해도 입덧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침을 삼키려고 해도 입덧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상한 냄새를 맡았을 때 오는 냄새덧 같은 거. 그런가 하면은 마구 그냥 먹어대는, 먹덧 같은 것들도 있죠.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속이 비면 더욱 심해진다고 하는 거. 특히 아침 공복에 이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속을 비우지 말고 조금씩 좋아하는 음식들을 챙겨서 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싫던 음식을 찾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좋아하던 음식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가 됐든 내 입맛에 땡기는 것들을 조금씩 챙겨서 수시로 복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입덧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덧으로 인해서 산모가 지나치게 음식 섭취를 못하게 되면 어때요?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게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또 비만의 우려가 있게 되고요. 그럼 대책이 뭐냐? 완벽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이걸 단지 완화시키는 정도. 공통점은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요. 입에 당기는 음식들을 소량씩 공복을 줄이는 방법으로 완화하는 음식들을 먹어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분 섭취, 이런 것들은 이제 물도 중요하지만 과일 같은 걸 통해서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통적으로는 생강이랄지 대추, 박하, 신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서들 먹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입덧이 왜 오는가, 그 원인이 있겠죠. 학술적으로는 황체 호르몬이 구토를 일으키는 뇌 중추신경을 자극한다는 설이 보편적인 학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태아의 장기 형성에 해를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 설탕이랄지 감미료, 카페인, 육류, 우유, 생선 이런 것들이 함유된 어떤 특정 식품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바로 뭐겠습니까? 음식물의 독소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은 가공을 최소화한 유기농 식재료들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유기농 식재료 어렵다면 적어도 무농약, 무제초제로 된 이런 걸로 만든 음식들, 통곡류, 과일류, 채소류, 콩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입덧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는 순간 매우 기뻤죠. 그런데 입덧이 워낙 심해가지고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 딸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이 냄새를 이상한 냄새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찬 음식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음식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찬 음식의 경우에 몸에 체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거기다가 태아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찬 음식은 입덧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초를 평소보다 진하게 마시면 좋다는데.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신음식을 많이 이렇게 땡기게 되죠. 그런다고 해서 식초를 평소보다 진하게 많이 마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복에 식초를 마신다면은 위를 버릴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될 거, 식초를 먹을 때에는 물과 식초를 5대1, 다시 말해서 식초의 5배 이상의 물을 희석을 해서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태아를 생각하면 뭔가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무리해서라도 먹어야 할까요? 공복을 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장관에 부담이 되는 음식이랄지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식품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입덧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인스턴트 뭐 라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땡기는데. 네, 인스턴트 식품 요즘 특히 그 젊은 엄마들 많이 찾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는 문제가 있죠. 거기에다가 과다한 화학 첨가제, 염분 또는 보존제, 흔히들 방부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첨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신선한 자연식품을 조리해서 드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맵고 짜거나 뭐 이런 음식은 피해야 된다고 하던데 먹으면 안 되나요? 네, 공식적으로 학술적으로는 그 매운 음식이 해가 된다는 그런 보고서들은 없습니다. 다만 속이 쓰릴 정도가 아니라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튀김 음식 이런 것들이 좀 입맛을 돌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물론 이제 그 튀김 음식 같은 경우에 입맛을 일시적으로 돌리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비만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 튀김 음식을 만드는 그 기름이 산패된 기름을 썼을 경우에 특히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종합적으로 조언을 하자면 입덧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싫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정서 안정과 나만의 소울푸드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마인드, 무엇이든 속이 편해지는 음식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쁜 아기를 만든다는 기대감으로 정말 건강하게 생활을 한다면은 음식 생활, 음식 요법, 여기에서부터 건강한 산모의 지름길이 열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임신과 입덧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